안녕하세요. 데니스 잉글리시의 데니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답을 찾고자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자, 하나 그냥 어,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영어를 배우나요? 몇 가지 영어를 배우나요? 자,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 영어를 배웁니다. 두 가지 영어. 근데 그거를 각기 다른 시점으로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요, 시험 영어. 두 번째는요, 진짜 영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영어 스피킹 혹은 영어 회화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사실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도 참 느끼고 선생님들께서도 분명히 이 생각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진짜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요. 자, 이 두 가지 영어를 동시에 안 배우고 각기 배우고 그것도 아주 우리가 불리한 시점 때 두 가지 영어를 배운단 말이죠. 예, 왜 그런지 제가 잠시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영어 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발화 중심의 영어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게임도 있고 뭐 영어 말하기 활동도 많습니다. 이제 근데 또 초등학교 때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문법식 수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제가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되면은 완전하게 바뀌어 버려요. 완전하게 문법식 교육으로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식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중학교 지금 또 1학년들 시험을 안 친다 또 친다 또 이런 얘기들이 또 하는데 제가 지금 중학생들하고는 지금 시간을 안 보내고 있어서 또 문제 내면 어떻습니까? 또 문법 문제 또 잔뜩 또 해야 되는데 그 문법 문제 자체가 이게 되게 뭔가 포괄적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예. 지금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이건 완전히 두드러지죠. 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모의고사 중심, 그 다음에 고3 때 치는 11월 달에 치는 수능 영어 중심의 영어예요. 근데 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는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로 영어를 가르쳐요. 컨텐츠로 이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물론 그런 교과서도 있지만 아무래도 모의고사, 수능 영어 중심의 포커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고 1, 2, 3. 사실 고3 거는 저도 어려워서 풀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진짜. 예, 이게 그냥 그 excerpt라고 하는데 발췌한 지문들인데 그냥 무작위는 아니겠죠. 고민 어떤 그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정도의 컨텐츠를 담고 있는 부분이 발췌가 돼 있겠죠. 아주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논문 같은 데서 그 일정 부분만 발췌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묻거든요. 예,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거를 풀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제대로 읽어서 풀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메시지를 갖고 풀 수 있는 학생들이 사실 좀 드물어요. 그냥 점수가 높게 나오는 학생들도 거의 느낌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그 영어는 어차피 두 괄식이 많죠.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거는 미괄식도 많으니까 앞과 끝을 읽고 그런 게 풀어 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내신 시험은 또 변별력 때문에 문법을 잔뜩 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냐면 글을 길게 하나 주고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아래 패시지에서 틀린 표현의 개수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못 찾아요. 그 틀린 거 어떻게 찾아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요? 그거 못 찾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변별력이죠, 결론적으로. 등급을 매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가서 저희가 이제 토익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역시 토익도 지금 저도 지금 토익 가르치고 있지만, 자, 파트 5, 6, 이제 문법 위주로 잔뜩 가르치죠. 문법. 이제 토익에 쓰이는. 근데 토익의 이 시험 자체 유래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거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미국과 일본 경제 호황기 때 미국과 이 거래가 되게 활발할 때 그때 일본에서 ETS에다가 자기네들 시험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게 토익 시험이에요. 그게 80년대 후반인데 그때 토익을 우리나라에서 그냥 들고 들어온 거예요. 수입한 거예요. YBM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그 토익의 컨텐츠는 정확하게 알고 배우셔야 되는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과 회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팅들이에요. 상황들입니다. 근데 또 그거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또 스킬로 막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이죠. 또 문법 막 문법을 갖다가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있죠. 저희가 저도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좀 답답해요. 사실은요. 예, 그럼 이제 왜 그렇게 가르치냐? 점수를 또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토익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경우들은 또 있겠지만 꽤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토익 시험도 매우 어려워요. 이게 자, 어렵다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ETS, 그러니까 토익을 만드는 이 기관의 의도예요, 의도. 그러니까 이게 맥락도 있어야 되고요, 추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 자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완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토익을 중학교 수준의 영어를 마친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사실은 방법적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우리 대학생들은 토익 뭐 나름대로 잘 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아니거든요. 예.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토익 스피킹과 오픽이라는 시험인데 이제 회사에서 영어 말하기 시험이죠. 이제 그거 공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하기 능력이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영어 시험을 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 솔직히 말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일부 소수 학생들 빼고는 말하기 영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미미킹 하는 것 자체가 영어에서는 이제 모방이 곧 창조라고, 자, 외국 학습에서는 필요하지만, 근데 이거는 확률 게임 같은 느낌이거든요. 확률 게임. 이제 비슷한 답변이 문제가 나오면 그게 이제 강사도 능력도 평가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답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준비하지 않은 범주에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이 거의 뭐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 처음부터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이게 처음부터 그 회화력을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영어 시수가 3시간이라면 1시간은 영어 회화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발화 능력을 만들어 주는데 학생들한테 디자인이 돼 있어야 돼요. 수업 자체가. 근데 3시간 다 그렇거든요. 모든 시간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을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9년이죠. 또 대학교 한 몇 년 합시다. 10년 이상 그런 식의 수업을 받잖아요. 그럼 영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사실 제 영어 말하는 것을 쓸 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으면 쓸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영어 말하기 능력을 이게 use it or lose it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use it or lose it.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없어져 버려요. 그 말하기 영어의 어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두 가지 영어를 배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면서 그 문법을 완벽하기를 원한다. 사실 제 경험상 문법에 너무나도 매여 있으면 영어를 말하는 거는 매우 제약이 많아요. 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수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니트라는 시험을 만들려고 했죠. 뭐 오렌지 사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뭐 오렌지로 하니까 발음 못 알아듣고 orange 뭐 제 발음도 아니겠지만 이러니까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그때 뭐 이명박 정부 때 무슨 아무튼 그런 정부 그거를 구상하는 거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우리만의 영어 말하기 시험 표현 중심의 시험 만들자라고 했는데 뭐 수백억 정도의 예산만 낭비한 채 그 시험 없어졌죠. 예,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시험이 가지고 있는 또 목적성도 되게 문제가 많았다라고. 그러니까 그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especially when we speak in English, anybody who is non-native speaker can make any mistake. While making mistakes, we can't expect any progress.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수하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그 평가 그 기준을 보면 유창성과 정확성이에요. 유창성과 정확성 두 개 함께 할 수 없거든요. 유창성 하면서 정확성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이들이 말을 하면서 계속 문법적으로 자기가 말하는 게 맞나 틀리나 의식하라는 얘기거든요. 예, 매우 오래전 얘기죠.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얘기니까. 그 이후로 영어 교육은 진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척이 없어요. 똑같은 식으로 계속 뭐 가르치고 있죠. 예.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한국에서 배우는 이제 우리 성인 학습자 중에 그런 분들 좀 많죠. 자, 뭐 원어민들, 뭐 여러 가지 원어민들이죠. 뭐 어떤 그 인터넷 플랫폼은 뭐 대학교 좋은데 나온 원어민들하고 이제 하면서 뭐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수업료도 이제 좀 센 것 같던데 일단 지금 회화 공부하죠. 매우 불리한 상황이에요, 저희가. 지금 회화 막 실력 늘리려고 하잖아요. 20살이 넘어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를 습득할 때 어릴 때 제일 좋거든요. 학술 이거는 연구적으로 다 증명된 부분이에요. 애들이 말을 배울 때 그때 같이 우리가 어떤 특정 언어를 배운다면 의사소통 능력 중심으로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그 제가 이제 pursuing bilingualism이라고 하는 것이 제 모토이지만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중 언어자가 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거의 많은 그런 그 경험적인 연구에서 그러니까 empirical research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물론 특정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언어는 정체성하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identity라고 하는 그리고 또 who speak another language, he has another soul 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외국말에 유명한 이게 대사인데 자 누가 다른 언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다른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의 정신 세계하고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이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질적이다. 이러면 이게 계속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그거를 매력이라고 보죠. 왜냐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게 쉽게 끝나버리는 일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시하죠.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뭐 지식도 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뛰어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dentity 정체성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의 심리적인 요인과 영혼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 해서 일단 응원합니다. 자,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영어를 배우고 있고요. 자, 그 두 가지 영어를 비효율적으로 배우고 있는 나라에서 영어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으신다라는 것 자체, 저 포함해서, 예, 그거를 자,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냥, 일단 우리나라의 영어가 이렇더라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해봤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데니스 잉글리시의 데니언이었습니다.